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가꾸레 도차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한가해요. 말벌도 한가하고 벌들도 한가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햇볕은 강렬하고. 자, 장수 농약사과 농법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농약에 떡칠한 걸 깨끗한 것이다 라고 거꾸로 잘못된 1대9의 논리로 펼쳤기 때문에 장수 농약사과인들은 그 깨끗함을 위해서 농약을 필요로 했고, 그 농약을 필요로 하니까 이 현대 과학이라는 이 문명이 농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이 모든 잘못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수 농약사과 농법입니다. 벌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벌 키우는 사람들도 진드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농약 뿌려대잖아요. 그 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 꿀을, 농약이 섞인 꿀, 세계에 최고로 많이 농약이 섞인 대한민국의 꿀을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죠? 다 여러분 한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진짜 깨끗하고 건강한 그러한 야채, 채소, 과일들을 혐오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농약에 떡칠을 해서 깔끔하고 이쁘게 만든 걸 최고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그 생각. 소비자가 병 들든지 병이 안 들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지네들 호주머니에 돈만 가득 채우면 된다는 그 아니란 생각. 이게 장수 농약사과인들이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장수 농약사과인들과 장수 농약사과인들의 욕심과 소비자들의 그 멍청한 생각, 잘못된 관점, 1대9의 논리에 의해서 탄생한 게 바로 농약 농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짓을 벌 키우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한번 봐야죠. 자, 교미상입니다. 교미상인데 아까 오니까 낫놀이인 것 같아요. 낫놀이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놈이 지금 현재 천여왕이 두 군데죠. 앞에 본통에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여왕이 온, 여왕 한 마리는 죽었죠. 여왕이 온 이 천여왕하고, 천여왕이 두 마리인데 얘네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 교미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봐야죠. 벌 쏘기 싫어. 오늘도 서너 방 쏘였습니다. 지네가 와서 막 부딪혀서 쏴요. 일단 새끼들이 있었으니까 화분떡은 먹은 걸로 보이고요. 설탕물은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먹었고, 두 개나 들어있는데 둘 다 깔끔하게 먹었고, 이산화 염소가스는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아직 발동이 안 걸렸어요. 이산화 염소. 나는 왜 발동이 안 걸렸지? 이거 언제 건지를 모르겠네. 일단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
시작은 됐는데 제대로 이산화염도가스가 나오진 않는다. 화분떡은 기존에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분떡은 계속해서 먹겠죠. 화분떡 보고는 상호 판단이 어렵다. 자, 소초 소비. 그 다음에 뒤에 밥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밥장이 하나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격립한 소비는 총 5장이 들어있어요. 5장이 들어있는 이유가 여왕 하나를 죽였죠. 벌들이 여왕 하나를 죽였기 때문에 합봉을 한 건데, 과연 이놈들은 산란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상태일까. 이제 밥은 채웠습니다. 숯벌도 많고. 일단 산란이 보여야 하는데 산란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번째 장까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장, 여기도 산란이 안 보여요. 이제 교미 해야 되는데, 교미 끝났어야 되는데. 숯벌도 많고. 여왕도 안 보이고. 두 번째 장. 밥을 하나 가득 쟁여놨습니다. 제가 어제 완전 폭미를 해줬죠. 근데 얘는 사형수 라인 없는데 물병 사용으로 밥을 쟁였나 봐요. 밥은 많이 쟁여져 있고. 자, 밥이 쟁여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밥을 한쪽으로 미루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한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장. 이제 여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왕이 있어야 하는데, 알도 안 보이고 여왕도 안 보이면 머리가 아픈데. 자, 일단 알은 없어요. 일단 알은 없고, 여왕은 못 찾은 건지 또 죽어서 나간 건지. 변성황대도 얘네들이 제거를 했고, 일단 없다. 밥장에 밥은 잘 쟁여놨고,
처음에 여왕을 못 찾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을 가망성도 크고. 지금 한 번에 여왕을 못 찾았죠. 숯벌은 많아. 숯벌을 다 모아놨으니까 숯벌은 많고. 지금 그 전에 있던 알들도 전부 지금 봉판으로 다 바뀌어가고. 여왕을 만들려면 전작의 아내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왕을 다시 만들지는 않았고. 뭐 바닥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여왕이 안 보입니다. 좀이 나갔다가 죽었나? 참. 광대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보잘것이 없고. 바닥에도 여왕은 안 보이고. 각장에도 여왕이 없고. 아, 이거 여왕 없는데? 여왕으로 보이는 놈이 죽어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교미 나갔다가 말벌한테 걸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만약에 여왕이 없다면. 왕대를 갉아내고 청소도 하고.
여기에 돌아다니는 놈 중에 여왕도 없고. 그러면 알이 있었는데 알 가지고 여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왕은 안 만들고 다 봉충이 되어버렸고. 아, 이건 보러 갔다. 결국 계속 요놈도 이제 여왕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지네들이 여왕을 제거했겠죠. 제거한 건 제거한 거고. 자, 나중에 이제 합봉 처리해야죠. 다른 약한 벌, 이제 약한 벌 찾아요. 약한 벌 찾아서 합봉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입구에 죽어 나온 여왕도 없고, 그 다음에 안에도 없으니까 야는 말벌에 당했다고 봐야죠. 뭐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 여왕이 죽어 나왔을 텐데 입구에 여왕은 없습니다. 전에 합봉해 줄 때는 여왕이 있었고, 그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얘네들이 여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천여왕. 이놈이 천여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입구에도 저렇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놈 어떤지 한번 봐야죠. 이건 본통이라 깨지면 안 되는 통인데, 일단 여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왕이 사라지고 천여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됐는지. 아니면 이놈도 말벌에 의해서 죽었는지 한번 봐야죠. 여기에 여왕이 있으면 지금 다시 경유를 시키면 되죠. 네. 여유에 여왕이 없으면 굳이 애쓰지 마라. 약한 벌에 합봉해줘라. 앞다가라 새끼. 자, 개당에도 단상으로 낮췄지요. 여왕이 없으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산란을 못 갈 것이고, 산란을 못 가는 만큼 지방 공간은 좁아져야 되니까.
자, 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도 천왕이었어요. 본왕을 죽이고 야네들이 다시 천왕을 만들어냈는데 그 천왕이 교미가 됐는지, 이런 경우는 교미 안 됐으면 진짜 시급하죠. 벌 한 통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자, 어제 풍미를 했는데 이제 밥을 좀 많이 쟁였습니다. 산란이 있어요. 안에 산란이 있습니다. 예, 있네. 이거 어디 갔냐? 한번 여왕 있었는데. 자, 화면 중앙에 여왕 보이죠? 빠릇빠릇하죠? 신왕입니다. 자, 지금 태어난 자리에 한쪽 면에 산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쪽 면은 산란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산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막 산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좀 쫓기죠. 인자 막 산란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왕이 일벌들한테 쫓깁니다. 지 맘대로 산란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벌들이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야가 당분간 일벌들한테 시달릴 것이다. 일단 한쪽 면 산란은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왕이 잘 적응하면, 일벌 말을 잘 들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뭐 볼 거 없죠? 요런 천여왕 같은 경우는요, 소비 위치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잘 놔둬야지.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거든요. 천여왕을 계속 끌고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천여왕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꿔서는 안 돼요. 그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둬야 그나마 그곳에서 천여왕을 길들이고 있는 일벌들이 계속 길들이지, 다른 쪽으로 소비로 옮기거나 여왕이 다른 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이놈은 전에 천여왕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미 여왕으로 교미가 끝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요놈은 알장을 하나 넣어주면 되죠. 교미상은 알장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통에서 찾을 겁니다. 뒤통에서 찾아서 소비 벌이 적은 양 요놈들을 찾아서 지원으로 야는 방향을 바꿀 겁니다. 어제 제가 사양수를 1시간 이상 틀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200리터짜리 드럼통에 있는 사양수를 저 앞에 있는 사양기 통으로 옮기는데 15mm 호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양수를 틀어놨는데 지금 금방 보시면 참 진짜 바람이 불어서 말벌이 거꾸로 날아가 버려. 빈 공간이 많잖아요. 애들이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공간에 사양수를 안 채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사양수를 틀어 놓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사양수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동 사양기의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과다한 사양수를 계속 틀어놨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그 사양수를 다 갖다 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야네들을 좀 알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네들을 모를 경우에는 걱정이 되죠. 왜냐면 과다한 사양수를 집어넣어서 산란을 막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죠? 자, 과다한 사양수를 집어넣어서 산란을 막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내가 자동 사양기를 틀어놨을 때 여기 아내들이 막 갖다 쟁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과다한 사양수라는 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목사양기에 여러분이 부어주는 게 과다한 사양수입니다. 목사양기에서는 이 사양수 냄새가 정말 폭넓게 흩어져 버려요. 폭넓게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양수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벌들은 자기 집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그 사양수를 전부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저녁 내내 사양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목사양기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목사양기에 하나 가득 따라줘 보세요. 근다고 얘네들이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이 가져가요. 근데 자동 사양기를 쓰면 그렇게 한꺼번에 다량으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다량으로 가져가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무턱대고 막 물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양기의 이 사양수 양이 굉장히 소량이에요. 종이컵 하나란 말이죠. 제가 1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놨지만 필요한 애들은 좀 많이 가져갔겠죠. 자, 필요한 애들은 좀 많이 가져갔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사양기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목사양기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목사양기를 쓸 경우에는 얘네들이 밤새도록 가져가도 정말 쟁일 데가 없어요. 쟁일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산란 압박 받죠.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 산란 압박을. 그러니까 목사양기 쓰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동 사양기 쓰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말벌을 잡는 동안에 다량의 사양수를 밀어 넣는다 해도
결국 사양기 호수 라인을 꺼버리면 남아있는 건 종이컵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양기하고 자동사양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활용을 하셔야 산란 압박을 안 받죠. 자동사양기 가지고도 산란 압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드물어요. 그러나 목사양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산란 압박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불필요하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면 가져가지 않긴 하는데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사양수 냄새가 벌통을 전체를 채우고 결국은 도봉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목사양기가 좋다, 자동사양기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양기와 자동사양기를 잘 알고 사용하시면 그럼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사양기 지금 제가 내금 끝나고 나서 천여왕 확인하고 나서 지금 틀어놨어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말벌만 잡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양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사양수를 먹었기 때문에 열을 내야 되고 그 열로 인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동을 하러 나오는 거죠. 집 안에서 열을 내면 굉장히 많은 열이 형성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열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밤중에는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양기에 사양수를 먹고 안에서, 벌통 안에서 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목사양기가 좋다, 자동사양기가 좋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양기, 목사양기든 자동사양기든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아직까지도 자동사양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가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자동사양기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사양기의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면, 오히려 자동사양기를 잘 사용을 하면 편하죠. 몸도 편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죠. 그러니까 눈에 쏘였다. 침 안 빠졌네. 간다. 침, 벌침, 눈에 금방 쏘인 거. 눈팅이 같은데. 또 눈팅이 밤팅이 되겠네.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사양기 무조건 쓰세요. 자동사양기 안 쓰면 그만큼 몸이 중노동을 합니다. 맨날 벌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양수를 얼마나 줘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목사양기에 사양수를 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2컵을 줘야 되나 3컵을 줘야 되나 그래야 되거든. 근데 자동사양기를 연결을 하면 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종이컵 하나 분량만 내면 지네들이 자동으로 꺼버리기 때문에, 사양기 자체가 불에가 있어서 자동으로 꺼지니까 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자동사양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소를 합니다. 막 그게 밀랍을 붙여놓고, 공간이죠. 그것도 자동사양기도 공간입니다.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다 밀랍을 붙이고 벌들이 별 쇼를 다 해요. 그럼 나중에 자동사양기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해서 그걸 세척을 한다 하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도대체?
막히지만 않으면 되죠. 자동 사양기 공간 안에 공간이 뭐 10분의 1로 줄였든 말든 뭐 하려고 상관없잖아요. 지네들이 막았으니까 그만큼 사양수 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계속 사양수를 틀어줄 거기 때문에 지네들이 배가 고프면 주위를 공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양수를 가져가겠죠. 아이고 씨, 놓쳤네. 뭘 힘들여서 자동 사양기를 청소하고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사양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사양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고, 사양수만 나오면 청소건 안 바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청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유튜브 뭐 그 청소를 해줘야 되는 여전히 그러는데 그 뻘짓을 왜 해요? 내가 청소 안 하고 사양수만 틀어줘도 지네들이 알아서 싹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또 이제 사양수 안 주는 시기가 되면 또 지네들이 갖다 거기다 밀랍을 갖다 때려 붙이고 생쇼를 해요. 그걸 반복합니다. 청소도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이고 공간 확보도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양기 안에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안 한다 이거죠. 니네들이 쇠빠지기 갖다 붙인 거 내가 미쳤다고 청소를 하냐 이거지. 그냥 가만 놔두면요 지네들이 알아서 청소 다 하고 공간 확보 다 하고 다 합니다. 단지 나는 사양수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동 사양기 안에 통이 작아졌다 해도, 밀랍이 많이 붙어 작아졌다 해도 그냥 사양수만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벌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 아닙니다. 뭘 그걸 뜨거운 물에 갖다 놓고 씻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뭘 교육할 일 없이 좀 여유도 가지고 생활의 안전성도 조금 보탬이 되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행복하게, 그동안에는 돈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돈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 거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시점 아닌가요? 사양기 청소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사양기 청소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고 사양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별로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수 공장도 웬만큼 정리가 끝났고, 뭐 태풍이 온다고 지랄을 하든 어쩌든 뭐 무너지지 않게끔은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장수 공장도 할 일도 없고, 여기도 뭐 말벌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근다고 안 오는 건 아닌데 그냥 신압으로 살살 잡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심심하면 또 약 묻혀서 또 날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벌 포획기에다 또 잡아서 집어넣고.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본통의 천여왕은 교미가 됐고, 교미상으로 꾸려놓은 교미상은 여왕이 안 보입니다. 그 소문 앞에서도 여왕 사체가 없는 걸 보면 교미 나갔다가 저승행 간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교미 받기가. 지금 교미를 받아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산란을 나가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산란 압박을 주면, 9월 23일부터 산란 압박을 주면 산란을 줄여요. 그러고 나서 내년 봄에 진짜 기가 막히게 산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여왕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 이유가 뭐죠? 말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23통, 앞에 23통이죠. 앞에 23통, 뒤에가 뭐 20몇 통, 그래서 50통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벌을 잡고 있어요.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벌을 잡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봐라.
잡았다. 참 가만히 앉아서 잡았네.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벌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말벌은 꿀벌을 채갑니다.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100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통씩 4주를 왔다 갔다 하면 말벌이 얼마나 많이 채갈까요? 200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통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1000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 얘기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1000통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1000통을 키우려면 그 말벌을 작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100통 이쪽 저쪽이요? 그 정도의 벌통에도 말벌을 해결을 못해서 엄청난 양의 꿀벌이 말벌한테 잡혀가고 있죠. 근데 1000통을 갖다 놓으면 예전에는 상관없었겠죠. 그건 언제적 얘기다? 흑말벌이 번식하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흑말벌이 급속도로 번식을 했죠. 그리고 세빈을 붙여서 날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찮아서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벌이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그럼 그 1000통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통은 그냥 500통 지키기도 힘들죠. 500통? 300통 지키기도 힘들어요. 아니 100통 지키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군새라고 그랬죠. 군새. 벌통 안에 현재 외역공과 내역공을 합쳐서 어느 정도의 양의 벌이 들어있느냐. 군새. 이 군새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부저 바로 시작됩니다. 바이러스 세균전이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몇 통 키우십니까? 아, 500통 키우는데 아, 저 집에서는 벌 사오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죠. 자, 사람을 보아하니 사람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몇 통 키우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300통 키우는데 아, 이 사람한테 벌 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안 드나요? 자기 봉장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간파도 못할 것이다. 오씨, 저거 잡아갖고 가나? 아, 이 새끼. 어디로 갔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벌을 사실 때 그 사람이 몇 통을 키우는지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죠? 항생제 먹이면 돼요. 항생제 먹이고 호미들도 항생제잖아요. 항생제 열심히 먹이면 돼요. 그럼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는데 그 벌을 사서 여러분 봉장에서 기가 막히게 딱 기르면 그때부터 부저가 확 번집니다. 부저는 약한 군세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약한 군세에서 활성화되려면 따끈따끈한 여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을 사올 때는 부저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다 놓고 야, 이제 꿀 좀 따겠다 하면 그때부터 부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얘기는 다량의 벌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는 벌을 사오는 게 아니다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의 활동성,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이 몇 살이니까, 이 사람이 50살이니까 50살에 저 정도 활동성을 가진다면 200통은 충분히 보겠구나, 관리가 하겠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벌 사도 되죠. 근데 활동성이 거의 없어. 이건 세오라 네오라야. 그냥 앉아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 말벌도 있는데 안 쫓아가. 잡으러 갈까 말까, 잡으러 갈까 말까, 그런 스타일이야. 나이를 알아봤더니 50이야. 그럼 그 사람이 벌 키울 수 있는 양은 몇 통일 것 같아요? 30통도 안 돼요. 관리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은 봉주를 따라간다. 벌은 벌 키우는 사람의 성격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활동적이냐, 이걸 보고 포기를 하냐, 아니면 끝까지 잡으려고 애를 쓰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벌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간파할 수 있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서 벌을 사라? 소량 50통 이하 하는 사람들한테 벌을 사라. 50통 이하 하는 사람이 그나마 전염병 확률은 대단히 적다. 자, 모든 게 문제되는 게 뭐죠? 다량 생산입니다. 자, 고추도 여러분 집에서 내가 먹을 거라면 약 쳐요? 안 쳐요. 제가 집에서 먹는 거 고추 약 안 칩니다. 한 20포기 심어 놓고 1년 내내 따먹어요. 그래도 병 하나도 안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추를 다량으로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와요? 바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량에서는 전염병이 잘 안 돌지만 대량에서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퍼대야죠. 농약을 퍼대다가 결국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해요. 거기다 착색제를 입혀가지고 빨리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가축병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소나 돼지, 소나 돼지도 엄청난 양을 한 곳에서 키우죠. 엄청난 양을 한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죠.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결국은 항생제 투여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전염병은 대량으로 할 때 잘 발생합니다. 자,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데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한다? 야는 항생제 갖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약 갖고 살고 있구나. 집단 대량으로 모든 걸 생산하는 사람이 병이 없다? 이건 농약을 떡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량으로 하는데 병이 없어? 이 사람 항생제를 주구장창 달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하나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각,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그 용량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상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상대가 사기치는 걸 모른다? 이미 나는 너한테 사기칠 거야 라고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 그거는 상대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입니다. 상대는 이미 사기칠 거라고 나한테 보여줬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이지, 사기치는 상대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사시려면 대량으로 하는 데 가서 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량이라고 하면 제가 기준을 잡으니까요, 제가 볼 수 있는 벌, 제가 볼 수 있는 벌의
기준을 잡으니까 400통입니다. 400통이 넘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놀 시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가요? 내가 맥심으로 볼 수 있는, 쉬지 않고 꾸준히 벌을 관리하고 그 벌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벌통은 400통이에요. 그럼 400통이 넘어가면 감당 안 됩니다. 400통 정도 해도 제가 감당은 못해요. 쉬는 날이 없어야 돼. 그래야 가능해요. 나 혼자 벌을 볼 때. 근데 400통이 넘어가면 아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맥심이에요. 혼자 했을 때. 근데 체력이 딸리고 나이가 먹고 하는데 400통을 키운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50통 놓고 보는 것도 힘들어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벌이 줄어가면서 그 벌 살리느라고 뺑이를 치다 보니까 이제는 50통 놓고 보는 것도 힘들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요, 벌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 절대 벌 구매하는 거 아니다. 소량의 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벌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한두 통 사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한두 통 사고, 소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꺼번에 10통을 사오든 20통을 사오는 게 낫지, 대량 몇백 통 한다고 해서 야, 이 사람 벌 잘 키우는가 보다, 벌 잘 보는가 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벌 한 통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제가 벌 한 통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하루에 50통 이상을 못 봅니다. 제가 하루에 벌통을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밀내금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정밀내금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정밀내금이 아닌데 여러분이 볼 때는 와, 저렇게 빨리 보는데 저렇게 잘 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정밀내금이라고 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밀내금이 아니에요. 정밀내금을 안 할 때 하루에 50통을 봅니다. 그냥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게 아니고 소비를 다 쳐다보는데, 하루에 50통이면 작은 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벌을 많이 키운다, 통수가 많다, 아, 그 사람 집에 가서는 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 딱 들죠. 왜?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흑말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군세가 약해지면 바로 전염성 질병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염소가스가 나와도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산화염소가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 한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한계에서, 아이고 씨, 쟤 돌아서 다시 올라가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점에서 이산화염소가스가 들어왔을 때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내가 내 한계점이 넘어서서 이산화염소가스가 들어오면 내 한계점을 넘어서서 내가 벌을 키울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내 한계점에서 내가 벌을 볼 때, 이산화염소가스가 왔을 때 내가 굉장히 편하게 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계점은 그 어떤 누구도 넘어가서는 제대로 벌 못 키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할 것도 없고, 앞으로 벌을 구입하실 때 어떤 사람한테 가서 벌을 구입해야 되는지 감이 오죠? 대량의 고추 농사를 새끼가 잡으러 오는데 싸가지 없이 달고 날아가서. 자, 대량의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고추 사 먹는 거 아니다, 이 답 나오죠? 진짜 좋은 걸 먹고 싶다면, 진짜 좋은 벌을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우, 이 새끼들 끝도 없이 오네. 또 한참 동안 안 하더니. 못 잡았는가 보다. 아, 짧네. 이 새끼가 약을 올리고 있어.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일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옳은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포획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네. 포획기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냅둬버려. 안 들어가면 죽어야지. 자,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나쁜 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나쁜 놈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좋다 나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 좋은 놈이야, 나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자기한테 조금 잘해줬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기준을 세우는 건 여러분이지, 상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